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총론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9장 테러 및 국제범죄에서 제2절 국제테러 및 대책 페이지 331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업 파트입니다. 교통, 통신, 인터넷 발달과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그러한 불균형으로 인해서 약소 세력이 국경을 초월해서 비대칭적인 수단인 테러를 활용하게 되면서 국제 테러가 이제 확산되었습니다. 국제 테러는 주체와 목표가 불명확하고 민간인 대상 무차별 공격으로 공포와 사회, 경제 혼란을 조성하고 다국가 분산 네트워크 조직과 인터넷 언론 활용, 자살 폭탄 등 저비용 고효율 수단, 또 노마드형의 이동형 활동으로 추적과 근절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은 종교적인 극단주의, 민족 분리 독립, 좌익 혁명, 신흥 종교 등 다양한 이념적인 목적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 구조와 게릴라전, 자살폭탄, 납치, 대량 살상 등 비대칭 전술을 활용해서 정책, 사회적인 혼란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으로는 알카에다를 비롯해서 탈레반, 하마스, 이슬람 국가, 그리고 헤즈볼라 등이 대표적이며 반미, 반이스라엘 투쟁과 정규국가 수립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일랜드 공화국, 그 다음에 바스크 조국과 자유,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 등은 분리 독립을 추구하고 있고 일본 적군파, 크루드 노동자 등은 공산주의 혁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교적인 광신에 기반한 옴진리교와 동남아 지역의 제마 이슬라미아, 또 아부샤프 등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 테러 조직은 이념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초국경, 비정규, 무차별 폭력 방식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비대칭 위협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국은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서 테러 문제를 안보 문제화하고 있는데, 즉 테러라는 것은 국경을 초월해서 발생하는 초국가적인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고 국가마다 위험 인식과 대응 수준이 상이하고 또 상이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국가 쟁점의 안보 쟁점화를 통해서 국가 안보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보기관 중심의 예방, 수집,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사례로는 미넨 올림픽 인질 사건인 검은골단 사건, 그 다음에 리마 일본 대사관 검거, 또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 그리고 옴진리교의 살인가스 살포와 탄주균 공포 등의 생화학 테러가 있으며 이것은 대량 인명피해와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테러 조직은 주로 이제 사용하는 무기가 IED, 급적폭탄이라든가 RPG-7, 그 다음에 생화학 핵무기 등 저비용 고효율의 비대칭 무기와 함께 소형 총기, 플라스틱, 액체 폭발물 등 은이기 쉬운 일반 무기를 활용해서 공격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테러를 국가 안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법률에 근거한 정보 수집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앙 집권식의 어떤 통합 지휘로 신속 대응의 강점이 있는데 반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이원화 또는 병렬 협력 체계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기관 간 시너지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또 전담 특수부대를 운영을 해서 인질 구출과 테러 진압, 유엔 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국의 SAS, 스와트 및 델타포스 미국, 그 다음에 독일의 GSG9, 프랑스의 GGN, 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샤이에텟, 그리고 샤이에텟 13, 또 샤이에텟, 마트켈, 야만 등이 있고, 중국의 인민무장경찰부대, 일본의 특수급습부대, 그리고 러시아의 연방보안국 산하의 알파부대 등이 이제 대표적인 대테러 특수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테러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전 예방 실패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보와 차단, 보호 중심의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테러 관련 첩보와 수단 방법, 정보의 선제 수집, 그 다음에 자금 추적, 동결, 취약시설 분석 등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반은 이제 국가정보원 주도로 추진된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확립되어 있고, 이전에 대통령 훈령에 따라서 대응하였습니다. 주요 조치는 불순 잠재 세력 모니터링, 공항 항만 보안 검색 강화, 그 다음에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경비 중대, 그 다음에 관계기관 간 정보 즉시 공유와 합동 대응, 국가 행사 특별 경비, 출입국 통관 통제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테러방지법에 따라서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총리 주도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두고 대테러센터와 분야별 테러사건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통합지휘체계를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사건 유형별로는 외교, 군사, 항공, 해양, 국내 치안 부처가 분담 대응하고 있고, 실무 조정과 지침 수립, 국가 행사 안전대책, 교육 홍보는 이제 대테러센터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과 추적권을 부여해서 위협 인물의 위치라든가 통신, 금융, 출입국 기록 등을 관리하고 보고, 통제 절차와 인권 보호관 제도를 통해서 기본권 침해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또 테러 경보 체계는 이제 우리나라는 4단계로 해서 경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심 블루, 주의 옐로우, 경계 오렌지, 또 심각 레드로 이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관심 블루 상태는 이제 테러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서 감시 점검을 강화하고 보안 검색률은 이제 10%를 적용하고 있고요. 주의 옐로우는 징후 포착이 되는 상황에서 대비 계획과 검색을 강화하고 보안 검색률 15%로 상향 조정해서 검색을 하고 있고, 경계 오렌지 상태에서는 테러 위험 징후가 아직 농후한 상태가 되고 있고, 상황실과 통제, 대책본부를 준비하고 보안 검색률을 20% 상향해서 검색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각 레드 상황은 테러 발생이 임박하고 곧 발생을 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현장 본부를 설치하고 시설을 폐쇄하고 전면 대응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4가지의 테러 대응 단계별 경보 조치에 따라서 테러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국가정보원 사회는 이제 테러 정보 통합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국내외 테러 정보를 24시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정보 수집, 분석, 배포, 위기평가, 경보 발령, 관계기관 협조, 점검, 국내 침투와 국제 테러 조직 색출, 해외 정보기관과 공조, 국제 행사 안전대책, 예방, 교육, 홍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인터폴 등과 국제 공조를 통해서 국제 수배, 대테러, 국제범죄 협력을 담당하고, 전담 대테러 특공대를 운영하는 국내 테러 진압, 인질 구출, 그 다음에 경호 및 국가 행사 안전을 지원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대테러 부대가 있는데요.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707 특수임무부대가 해외 테러 대응과 인질 구출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의 해군 특수전단인 C1은 이제 해상 테러 대응을 담당하고 있죠. 이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미국 패트리어트 액트, 즉 미국 자유법과 프리덤 액트, 미국의 애국법과 미국의 자유법 등 법적인 기반 아래서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중심의 통합 대테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응은 위기 수준별로 구분되고 있고, 국가급은 합동특수전사령부가, 또 국내 연방급은 이제 FBI가, 주단위 스와트, 그리고 지방은 보안관, 지방경찰이 담당하는 단계적인 지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조직 측면에서는 국가안보회의가 최고 정책 조정기구로 기능하고 있고, 국토안보부는 해안경비, 관세, 이민, 교통안전, 비밀경호 등 관련 기관을 통합해서 예방, 대응, 조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대테러센터는 정보공동체, 군정보기관과의 기관의 테러 정보를 통합 분석 공유해서 전략 수립과 위험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테러 부대는 테러가 전면전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엔 군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인질 구출과 직접 타격뿐만 아니라 해외 침투, 첩보 수집, 그리고 예방, 비밀 공작까지 수행하는 공세적인 대테러 개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전력은 이제 델타포스와 해군 특수전 개발단, 대북으로라 그러죠. 그 다음에 모두 탑동특수전사령부의 1급 특수임무부대인데요. 이것들은 델타포스는 해외 인질 구출, 그리고 요인 제거, 대테러 작전을, 그리고 대북으로는 이제 해상, 해외 고난도 작전을 담당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오사마 빈라덴 제거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국내 대응은 이제 연방수사국 FBI의 인질구조부대가 있고, 각주 지방에는 스와트, 또 경찰 특공대가 맡아서 테러, 인질, 강력범죄 진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테러 관련 주요 법률이 아주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항공기 납치와 국제 테러 증가와 오클라호마 연방청사에 대한 폭탄 테러, 9.11 사태 등을 계기로 해서 단계적으로 대테러 법 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1974년 항공기 납치 규제법으로 항공기 테러를 처벌하고, 1984년은 국제 테러 규제법으로 테러 대응과 테러 지원국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996년도에는 종합 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국내 테러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권과 형벌을 대폭 강화했고요. 특히 이제 9.11 테러 이후에는 애국법을 통해서 정보와 수사기관 간의 권한을 확대해서 감청, 그리고 정보 공유, 비밀 수색, 그 다음에 금융 추적 등 선제적인 대응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도 정보개혁법으로 정보기관과 협력체를 구축하고, 2007년에는 자생 급진화 테러 예방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자유법을 통해서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통신 수집을 제한하면서도 연방수사국 중심의 영장 기반 정보 공유 감청과 통신 기록 추적, 자금 세탁 차단 등 핵심 수사권은 유지를 하였습니다. 즉 미국은 대테러 법 체계가 처벌 강화의 분위기에서 정보 공유 확대, 그리고 광범위한 감청 수사권을 부여하고 시민 자유와 자유 보호를 위한 일부 통제 보완의 흐름 속에서도 안보와 자유의 균형을 모색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테러 지원국을 외교 정책의 문제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국무부가 테러 단체와 테러 지원국을 지칭 관리를 하고, 테러 실행 지원 준비 또는 반복적인 국가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거죠. 국무부가. 단체는 이제 미국 내 자산 동결, 입국 금지, 테러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특별 감시 대상이 되고 있고, 테러 지원 국가로 이제 지정되면은 무역, 원조, 금융 거래 차단 등 광범위한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기준에서 테러 지원국은 시리아, 이란, 조선인민민주공화국, 북한이죠. 그 쿠바 4개국이 되겠죠. 또한 변칙 인도는 용의자를 제3국으로 보내서 강압적인 조사를 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휴먼 라이츠 워치와 국제 엠네스티 등은 이제 이것을 고문의 외주화이자 인권 침해로 이제 비판하고 있고, 마하 아라르 사건처럼 인권 논란 사례도 발생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독일인데요. 독일은 1970년대 적군파 테러를 계기로 해서 법 제도와 대응 역량을 조기 정비했고, 또 유럽 내 최고 수준의 통합
대테러 체계를 구축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9.12 이후에는 정보 수사기관 권한을 확대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중심의 통합 대응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주요 조직은 이제 국내 극단주의 감시를 담당하는 연방헌법보호청, 해외 정보 수집 기관이 연방정보부, 군 방첩기관 연방군 방첩부대, 국내 테러 수사를 담당하는 연방범죄수사청, 또 연방 치안 및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연방경찰과 그 산하 특수부대인 GSG-9이 있고, 이들 기관을 연결해서 정보 공유를 수행하는 협업 플랫폼으로 통합 테러 대응 체계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대통령 중심의 국가안보 통합 체계 아래서 정보 수사, 군 특수부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중앙 집권형 대테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 정책기구인 국방 및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위기 대응 전략을 이제 총괄하고, 국가정보위원회가 이제 정보기관 간 조정 통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국내 방첩 수사를 담당하는 국내안보청구, 테러 정보 분석 전파기구인 반테러리즘 협력기구, 또 해외정보 비밀공작을 수행하는 해외안보청구, 또 군사정보 전담 군사정보부, 그리고 범정부 협업 태스크포스인 국가대테러센터가 정보 공유와 통합 대응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대응은 이제 특수부대 중심으로 해서 헌병특공대, GIGN, 그 다음에 경찰 특수부대, 그 다음에 지역경찰특공대가 이제 인질 구출과 무장, 진압, 요인 경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 경찰 군 특수부대를 연계해서 분업형 대테러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내 정보기관인 MI5는 간첩, 테러, 조직범죄, 또 불법 이민 관련 정보 수집과 감시를 전담을 하되 체포권은 없고 경찰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의 런던경찰국이 실질적인 집행기관으로서 대테러 사령부 SO15를 중심으로 정보 분석, 수사, 요인 경호를 수행하고 있고, 중무장 전술부대 SCO 19가 이제 대테러 인질 구출 작전을 담당하고 있고, 군 차원에서는 SAS가 해외 및 고난도 인질 구출 특수부대를 수행하는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핵심 전력으로서 세계적인 대테러 특수부대의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각국의 대응 태계를 보면, 먼저 이스라엘은 이제 경찰 1급 대테러 부대인 야맘이 인질 구출과 대테러 주력 부대가 되겠으며, 보조부대는 야마구가 이제 군 정보기관 직할 특수부대 군 정보기관이고, 그 직할 특수부대의 샤이렌 마트칼이 이제 납치, 해외 작전, 보복 작전을 수행하는 군경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연방보안부 산하의 알파 부대와 빈펠 등이 이제 정예 대테러 부대가 있고, 내무 경찰 소속의 스페츠나츠, 또 어몬을 병영 운영하고 있는 다기관의 특수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은 이제 준군사 조직인 인민무장경찰부대가 이제 폭동 진압과 시설 경비, 요인 경호, 대테러를 전담하고 있고, 공안기관과 협조하는 군경 일체형 구조로 볼 수 있고요. 일본은 이제 경시청 특수급습부대 SAT와 해상보안청 특수경비대 SST를 통해서 육상 해상 테러에 분리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페인은 이제 내무부 소속 경찰 특공대 GEO가 바스크족의 자유 ETA에 대한 테러에 대응한 핵심 전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절 국제문제 페이지 346페이지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